네, 안녕하십니까. 마켓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네, 지금 미국 시장 난리 났죠.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경기 침체라는 이야기가 자꾸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진짜 경기 침체 맞나? 네, 요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네, 연준 이야기를 또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오늘의 제목은 연준의 패착과 경기 침체인데요. 네, 연준의 고질적인 늦장 대응. 네, 요것은 이제 오늘의 표지인물은 두 분을 모셨는데, 야, 요번이 그 전설의 옐런 그리스펀, 예, 별명이 마에스트로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이게 지휘자죠. 굉장히 지휘를 현란하게 잘합니다. 그래가지고, 네, 이분이 13대 연준 의장이고요. 그리고 역대 가장 최장수, 가장 오래 했습니다. 20년이 조금 안 되긴 하는데 한 17년, 18년 정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연준 의장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잘했다는 것이죠. 예, 그동안 정권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 공화당에서 민주당, 민주당에서 공화당. 예, 정권은 바뀌었지만 계속 연준 의장 자리를 했습니다. 그만큼 잘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우리 파월 의장, 미운하고 오는 파월 의장 16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머쓱해진 좀 상황인데요. 조금은 사실은 이제 좀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파월 의장 미리 말씀드리면 제가 연준을 이렇게 진짜 이렇게 못하냐 이렇게 가끔 이렇게도 말씀을 드리지만 조금은 억울할 수도 있는 좀 상황이라는 거 좀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진짜 경기 침체가 맞냐? 어? 근데 도대체 그 미국 주식, 그죠? 우리는 한국 증시가 우선이긴 합니다만, 미 증시 이거, 와, 연일 폭락이 나오니까, 야, 이거 도대체 뭔 일이냐? 라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는 말씀드리지만, 국내 시장이 더 중요하죠. 그에 대한 영향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러면 계속 이렇게 두들겨 맞아야 되냐? 대응 전략은 없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 영상은 시원선생 반지학처의 시장에 대한 통찰에 대한 내용이며 주식 매수 매도로 의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 매매는 본인 판단의 몫임을 알려드립니다. 네,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미 연준의 금리 결정을 보면요. 계속 동결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최근이 7월이었습니다. 7월에도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렸죠. 조금은 지금 영국도 최근에 금리 인하를 했고요. 네, 캐나다는 벌써 두 번 했습니다. 이런 연속적인 흐름을 봤을 때 연준도 좀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제가 설레발 치는 게 싫어서 정말 강하게 말씀을 드리진 않았지만 좀 많이 아쉽죠. 이번에 0.25, 25bp 베이비 스텝 정도는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이게 연준이 또 대응이 늦지 않았나. 또 파월 의장이 좀 약간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연준 의원 두 분을 모셨는데요. 이분은 닐 카시카리, 그렇죠? 예, 전 미니애폴리스 연준 의장이었습니다. 그게 전이죠. 근데 이분이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유는 초기에 인플레이션이 막 급증하는 상황에서 아 파월 의장이 좀 한 발씩 좀 늦어요. 이분은 제가 이렇게 싫어하는 거 아닌데, 이분도 나름 이제 굉장히 진정성 있게 잘하려고 하는데 좀 늦습니다. 그죠? 초기에 빨리 대응하지 못했어요. 초기에 좀 더 금리 인상을 좀 더 빨리 가져갔으면 증시의 변동성이 좀 이렇게까지 크지 않았고 우리도 이렇게 고생을 덜 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초기에 닐 카시카리는 원래 이분이 좀 매파란 것도 있지만 좀 빨리 대응해야 된다. 라고 해서 사진 속에서도 보면 눈을 부리부리하게 뜨고 있죠. 그래서 이분의 좀 말이 맞았다라는 결론적이기도 합니다만 초기에 좀 빨리 대응해야 된다라고 했던 분이 닐 카시카리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좀 더 시장에 대한 좀 더 대응을 좀 더 빨리 가져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측면에서 닐 카시카리 전 미니애폴리스 연준 의장 이분을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이 미셸 보만 이분은 제가 좋아서 이분 올린 거 아니죠. 욕하려고 올린 거죠. 그래서 최근까지도
오히려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미 증시가 너무 뜨겁기 때문에 참 우려가 된다. 특히 이제 상반기에 엔비디아라든지 인공지능 이거 너무 너무 많이 올라가서 그들만의 리그를 그쵸?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세계 경제에는 오히려 독이 된다, 위험하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미셸 보호만은 이제 그런 측면만 주로 보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증시를 누르기 위해서 그런 필요도 있었습니다만, 그렇지만 경기 침체의 어떤 그 여러 가지 뭐 지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정말 제가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 일반 사람들은 맥도날드도 비싸서 못 먹는다. 라고 했죠, 그죠? 예, 그리고 예전에도 그런 의미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 이 빅테크들, 그쵸? 그들만의 리그만 쳐다본다고 하면, 아직 뭐 금리나 멀었어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뭐, 미국의 그 가정에, 그쵸? 저축이 많이 줄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았었고요. 그쵸? 근데 그런 것들을 많이 외면했던 거죠. 그래서, 미셸 보어만도 이제 매파이고, 옛날에, 뭐, 마리 앙뚜아네트가,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않냐. 그쵸? 맥도날드가, 없으면 그러면 뭐 피자나 파스타 먹으면 되지 않냐 뭐 이런 식인 거죠. 물론 뭐 말이 앙뚜아네트는 좀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한 말이 아니라고 하니까. 어쨌든 간에 미셸 보험은 너무 상황 인식을 좀 못했다. 그래서 자 높은 그 비싼 연봉 받으면서 정말 자기 일을 잘 했나 비판을 안 할 수가 없고요.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7월 금리나 베이비 스텝 25bp 좀 내리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금리 동결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결론을 보고 말을 하는 걸 수도 있지만 조금은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 보시기로 하고요. 어쨌든 간에 제가 예전에 마켓 사이트 통해서 엔비디아 인공지능 상반기 너무 뜨거웠죠. 이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빅테크들의 너무나 좋았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그래서 금리 인하를 조금은 늦추는 얘네들만 보면 그 미국 경제 강하다 막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게 너무나 이제 빈부격차가 너무나 커지고 이렇게 되면 좋지 않다. 그쵸? 그러면 나중에 골마 터진다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 영상 있으니까 한번 좀 참고를 하시고요. 어쨌든 간에 이 미국의 기준금리하고 역대 연준의장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죠? 5.5는 사실은 뭐 옛날에 비하면 양반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파월장이 뭐 제가 뭐 이렇게 미워하진 않습니다. 좀 늦는 거에 대해서는 좀 불만이긴 해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많이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만 옛날에 저 10% 이상, 뭐 20% 이상도 갔었습니다. 와, 폴 볼커라고 하는 분이죠. 이분이 12대 연준 의장입니다. 이분은 이제 독일계고요. 역시 독일이 좀 냉철합니다. 보면은 좀 잔혹하기도 하고요. 좀 거의 뭐 학살자 수준입니다. 근데 이 당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석유 파동, 오일 쇼크로 해가지고 정말 뭐 스태그플레이션 너무나 컸었죠. 그래서 폴 볼커는 인플레이션 파이터다. 그래서 뭐 20%까지 올린다. 이러면은 진짜 미국이 그 정도면은 뭐 다른 나라는 말할 필요도 없겠죠. 요즘에 뭐 아르헨티나라든지 또는 뭐 터키라든지 물론 얘네들은 더합니다만 뭐 미국도 이런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폴 볼커 이분이 12대였었고요. 그에 비하면 지금은 정말 양반입니다. 뭐 그렇다라고 할 수 있고요. 물론 뭐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지금이 가장 힘들고 어렵지만 예전엔 더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폴 볼커가 이렇게 금리를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아놨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린스펀은 조금 편했죠. 그리고 이게 사실은 이제 정권 교체랑도 많이 영향을 끼쳐요. 폴 볼커 이 당시 대통령이 누굽니까? 민주당의 지미 카터였죠. 그래서 지미 카터는 사실은 뭐 이 고금리 그죠? 뭐 고인플레이션 고금리 때문에 별로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역대 인기 없는 대통령이고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높고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 당연히 인기가 나쁠 수밖에 없고요. 어, 그래도 최근에 뭐 바이든도 좀 인기는 많이 없었습니다만 사실 이런 영향이 있죠. 근데 뭐 이거 금리 올리고 싶어서 올리는 대통령은 아무도 없어요. 이거 정말 인기 없는 정책이죠. 금리를 낮춰야 인기가 많죠. 근데 이게 물가를 잡으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죠? 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뭐 이거 누가 원했겠습니까? 그리고 뭐 여기 트럼프 좀 변론도 좀 해드리면 뭐 저 코로나 이거 뭐 예상했겠습니까? 예, 이런 정책, 금리를 올린 정책은 누구도 물론 이제 이후로는 좀 내렸습니다만 그리고 양적 완화를 엄청 많이 했죠. 예, 그것 때문에 나중에 고생하는 이유가 되는데 어쨌든 간에 금리를 올리는 것은 어느 역대 대통령도 원치 않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폴 볼커와 지미 카터 너무 안 좋았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후로 그린스펀하고 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이후로는 좋았죠, 사실은. 예, 이때도 높긴 했지만 금리가 전체적으로 낮아지니까 너무나 행복한 겁니다. 그죠? 예. 그리고 이제 그리스펀이 한 2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세상이 많이 바뀌죠. 그죠? 예, 세상이 많이 바뀌고, 예, 말년에는, 물론 아직 이분 살아 계시지만, 말년에는, 예, 아무래도 모기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네, 뭐, 비난을 받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뭐, 10년, 20년 가까이 하니, 이게 뭐, 옛날에 맞았던 게 뭐, 계속 맞나요? 그죠? 예, 시장은 정말 생물과 같아가지고 변화무쌍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구원투수로 등장한 게, 버냉키, 벤 버냉키, 이분이 14대. 고요. 어쨌든 간에 이분도 뭐 좀 일부 책임은 있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금융위기를 무난하게 잘 소화를 했던 것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옐런입니다. 제니 옐런이 15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지금 현재 제롬 파워. 그래서 이분들이 뭐 어쨌든 간에 뭐 얘기를 더 오래 하기는 좀 힘들고요. 어쨌든 간에 폴 볼커가 이제 독일계고요. 그 나머지 분들 다 유대계입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어쨌든 이제 재무라든지 이런 것들은 유대인들이 많아요. 대부분 유대계입니다. 제롬 파월도 유대계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다는 거 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는 지금 뭐 이게 높다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간에 뭐 최근 들어서는 가장 높으니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는 힘들다라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다 왔습니다. 물론 좀 금리 인하를 가고 7월에 했으면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예전에 비해서는 어쨌든 뭐 약하다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는 어쨌든 금리 인하로 가고 있다. 안 할 수가 없다.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뭐 파월 의장을 조금 변호를 좀 해주면 일단은 개인 소비자 PC 최근 게 7월 거죠. 7월에 이제 6월 건데 이제 뭐 2.5까지 잘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 이제 시사 발언을 했죠. 그래서 이제 하루는 이제 좋았습니다만 그 이유가 좀 안 좋았던 거죠. PC 7월 26일 날 6월 7일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근원은 얼마까지 왔나? 코어 PC는 이제 2.6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게 조금 지난달에 좀 아쉬웠던 부분이에요. 이게 좀 더 예상치로 내려왔으면 그래도 7월에 깜짝 금리 인하 좀 가능하지 않았을까 좀 싶긴 하고요. 그렇지만 금리를 동결시키고 나니까 8월 1일, 죠? PMI, ISM 제조업 PMI가 예상치보다 급격히 내려갔습니다. 이게 이런 상황, 그렇죠? 그러니까 설령 금리를 동결한다고 하더라도 금리 인상할 수도 있어라고 이제 겁을 주는 미셸 보어만 같은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죠. 좀 자격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야, 세상은 이렇게 힘들다 하는데 도대체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본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가 이제 이거는 진짜 까마귀나 이제 배 떨어진다라는 것으로 예전에 그린스펀 같았으면 아마 미리 내렸을 거예요. 마에스트로. 그쵸? 뭔가 지휘를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 했고요. 근데 파월 의장이 좀 늦어요. 그죠? 미셸 보어만 같은 사람들한테 휘둘린다는 거죠. 그리고 물론 트럼프도 계속
협박했죠. 아, 지금 금리 인하면 이거 정치적인 거야. 금리 인하지 말어. 그죠? 아니, 자기가 대통령 하면 금리 인하고 자기가 대통령 안 하면 금리 인하지 말라. 이거 도대체 말이야 방구야. 그죠? 말도 안 되는 짓인 거죠. 이게 누구한테 트럼프한테 이런 식으로 막 해도 된다라고 했는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예, 미국 사람들도 좀 바뀌어야 돼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민주 정치에 있어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결정타가 이제 결정타라고 하긴 뭐하지만 어제 미국 시장이 또 안 좋았던 거, 야 고용지수 그죠? 아니 예상치보다 너무 안 좋았어요. 그죠? 그게 갑자기 이렇게 뚝 떨어집니다. 어쨌든 간에 뭐 에, 신규 고용이 좀 이런 거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실업률이 4.1에서 4.3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하면 제가 클라우디아 쌈이라고 하는 여성 경제학자가 있죠. 쌈의 법칙, 샴의 법칙. 우리는 이제 쌈이란 말이 장음이 어렵기 때문에 샴이라고 하는데 이 샴의 법칙 그로 하면 이제 경기 침체에 들어섰다. 기술적으로 보면 경기 침체에 들어섰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또 급락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금리를 동결시키고 났더니 이게 갑자기 2연타를 맞아버렸습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뭐 그동안은 이렇게 갑자기 급락이 이런 지표가 먼저 나왔으면 아마 연준도 요번에 금리를 인하했을 거예요. 근데 동결시키고 나니까 이런 지표가 나와버리니까 대응을 못했던 것이고, 근데 이런 것들을 예상을 못했다는 것도 사실 문제는 문제죠. 그래서, 이분들이 너무 좀 늑장 대응을 하고 있는 거고, 이것은 또, 정치권의 눈치를 안 본다고 하지만 눈치를 안 본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연준은 이제 정치적인 중립의 의무를, 이거는 이분들이 선서를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본인들이 정치적으로 휘둘리지 않았나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실업률이 그래서 요번에 4.3이 되면서 쌈의 법칙에 의하면 경기 침체에 기술적으로 들어왔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물론 기술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과연 실업률 4.3이 경기 침체냐라고 했을 때 아니 4.3이면 낮은 거 아니야 그죠? 물론 기술적으로 봤을 땐 샴의 법칙에 들어는 왔지만 그래서 클라우디오 샴 이분도 아니 경기 침체는 아니라고 해요 그죠? 요거 발표 나고 난 다음에 기술적으로 경기 침체는 아니지만 뭐 들어갈 수도 있다 이제 그죠? 지금은 경기 침체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아니 실업률 4.3 가지고 경기 침체라고 하면은 와 실업률 뭐 5% 6%뭐 이런 나라들은 뭐 개 망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쵸? 뭐 10% 이상인 나라도 있을 거고요. 아직까지 미국이 경기 침체라고 하기에는 실업률이 낮아요. 그죠? 뭐 기술적으로 워낙 낮았었기 때문에 쌈의 법칙에 들어가긴 했지만 그렇지만 그러기에는 경기 침체라고 말하기에는 이게 아직은 실업률이 매우 낮습니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짚고 가야 되고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는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계속 이런 식으로 가고 고금리가 계속 유지가 되면 결국에 경기 침체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계속 뭐 지금 뭐 다음 FOMC가 9월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9월 이전에 8월이라도 좀 금리 인하를 단행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 긴급 회의인 거죠, 이런 것은. 네.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고. 그래서 패드워치를 보면 이제 다음이 9월입니다. 그래서 9월에서 사실은 이제 어제만 해도 막 그 50bp 죠? 빅스텝의 확률이 막 올라갔었어요. 그럼 조금은 이제 시장이 좀 안정이 돼가지고 다시 이제 그 베이비 스텝 확률이 좀 더 올라갔지만 어제만 해도 그죠? 이거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실업률하고 그다음에 고용 지수가 너무나 안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좀 쇼크, 발작이 좀 왔었다라는 것이고 조금 이제 시간이 하루 지나고 나니까 다시 이제 그 베이비 스텝으로 그죠?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 경기 침체는 아닙니다. 그죠? 근데 왜 자꾸 경기 침체 얘기하고 왜 자꾸 미국 시장이 이렇게 박살이 나는가? 이제 이런 부분을 사실 좀 더 면밀하게 좀 봐야 되는 거죠.
예, 어쨌든 간에 이제 금리 인하를 막을 것은 그 아무것도 없다. 트럼프 하랩이라도 예, 말도 안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실 욕 나올 뻔했어요, 지금 방금. 왜? 그 말도 안 되는 짓을 너무 자꾸 하고 있고 그것을 뭐 당연하듯이 트럼프니까 그냥 트럼프니까 된다라고 말하는 것도 참 누구한테 그런 사람 그 사람한테 자꾸 그런 얘기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 그죠? 왜 트럼프니까 그런 말해도 되는 건지 말이 안 되죠, 그죠? 그 누구도 예, 연준의 금리 정책에는 간섭할 수 없다. 예,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립니다. 예, 그런 민주적인 절차를 그죠? 헌법을 예, 아무것도 아닌 듯이 이렇게 하면 이게 독재자죠, 그러면. 네. 말도 안 된다. 아니면 뭐 일반 개인이면 그럴 수 있죠. 네. 하여튼 그 정도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배드워치 어제까지만 해도 50bp 확률이 굉장히 높았었다 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간에 어제 이제 국채 금리는 막 급격하게 막 뚝뚝뚝뚝 떨어지죠. 사실 국채 금리가 이렇게 변동하는 것 자체가 좋은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국채 금리가 내려오는 게 좋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갑자기 내려온 것은 시장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밖에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또 국채 금리는 이렇게 내려오는지,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경기 침체 우려가 있다 보니까 그렇다라고 할 수 있지만, 네, 물론 기술적으로는 경기 침체라고도 할 수는 있지만 실업률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경기 침체 아니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뭐 나스닥도 뭐, 네, 연 이틀 동안 그죠? 아니 그 파월 의장이 이제 금리 인하를 시사하면서 물론 금리를 내리 동결을 했지만 7월 말에 이제 어쨌든 앞으로 이제 금리를 이제 내린다라고 해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날 올라갔죠. 근데 이제 이틀 동안 ISM 제조업 지수 그리고 고용지표 실업률 근데 그래서 2연타를 아주 세게 맞았어요. 네, 그래서 진짜 이거 경기 침체 난리 났다. 막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렸어요. 뭐라고요? 경기 침체는 아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도대체 미국 시장 왜 이러냐? 라고 했을 때 제가 맨날 말씀드리니까 첫 번째 뭐다?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 뭐 이게 꼭지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한번 확인해야 되고요. 물론 뭐 트럼프의 어떤 뭐 불확실성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좀 더 이따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최근에는 이제 어제 그제는 뭐다 경기 침체 우려가 있기는 있죠. 그렇지만 그런 우려이고요. 물론 계속 고금리로 가면 경기 침체 될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인 거죠. 그래서 연준의 대책이 필요하다. 요 말씀을 일단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경기 침체가 아닌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GDP예요, GDP. 아까 실업률도 4.3이 경기 침체라고 하기에는 아직 너무 낮아요. 그러기는 뭐 5% 이상 올라가거나 뭐 하면은 그죠? 이게 갑자기 가파르게 실업률이 뭐 4.3, 4.5, 4.5, 5점 이렇게 찍으면 경기 침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4.3은 아직은 경기 침체라고 하기에는 너무 낮다. 그리고 GDP도 어떻습니까? 네, 물론 이제 1분기가 이제 예상보다 좀 낮긴 했지만 그래도 성장이에요. 그리고 2분기 예상이 2.8. 사실 2.8이 미국 GDP 성장률이 2.8이 낮은 거는 아니죠. 예, 예. 그래서 요거 봤을 때도 경기 침체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단지 이제 그 작년에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 좋게 보일 수는 있다라고 말씀을 일단 좀 드리고요. 그리고 요번에 ISM 제조업 지수가 나오고 난 다음에 GDP 나오러 봤을 때는 아까 이제 2점 예상이 그죠? 속보치 그렇죠? 속보치 미리 예상했을 때는 2.8이다 했지만 근데 이제 그 ISM 제조업 지수가 나오고 나서 2.5 정도로 완화가 됐습니다. 2.5 정도 이렇게 좀 수정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GDP 나오를 봤을 때도 2.5면은 2분기 GDP 2.5면 솔직히 이거를 경기 침체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물론 좀 더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좀 더 낮아질 수 있지만 어쨌든 뭐 2%대라고 하면 이것을 경기 침체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다시 한번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어쨌든 실업률.
또는 이 GDP 봤을 때는 미국이 경기 침체는 아니다. 당장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지금 왜 미국 증시가 안 좋나요? 첫 번째 아까 뭐다? 많이 올랐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와타나베 부인 이게 도대체 뭔 말이냐? 사실 뭐 제가 요 설명을 많이는 안 드리긴 했습니다만 와타나베 부인 그래서 엔캐리 청산이라고 얘기가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아까 네, 나스닥이 11일 고점 찍고 내려왔습니다. 11일. 근데 11일 날 무슨 일이 7월 11일 날 무슨 일이 있었나라고 하면 네, 엔달러 환율이 급격히 빠진 날이 7월 11일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엔화랑 관련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일본이 지금 그동안 엔저로 해가지고 그 일본의 대장주가 뭡니까? 자동차죠. 네. 도요타 자동차인데, 그, 미국의 어쨌든 니케이를, 주도를, 상승을 주도했던, 이런 엔저 효과를 톡톡히 노리는 수출주들, 자동차가 굉장히 좋았다가, 엔화가 급격히 꺾이니까, 사실 이것도 너무 엔저가 심하니까 이것도 문제였죠. 근데 또 갑자기 꺾였어요. 꺾이니까 또 갑자기 꺾이는 게 또 문제입니다. 그래서, 엔달러 환율이, 그러니까 엔화가 강세가 되니까, 갑자기 뚝뚝뚝뚝 그죠? 무섭게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 최근에 뭐 일본에서도 BOJ에서도 금리를 인상을 했죠. 근데 워낙 일본의 금리가 낮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의 엔화를 가져다가 미국 시장이라든지 물론 한국 시장에도 일본은 들어왔을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엔저였던 그죠? 금리가 낮았던 엔화를 가지고서 미국에 들어와 가지고 그죠? 거기다가 이제 시장에 베팅을 했던 거죠. 그 투자를 했던 거죠. 워낙 이제 일본의 금리가 낮기 때문에 금리 낮은 데서 가져와 가지고 미국의 금리가 지금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많이 물량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시장 말씀드릴 때 아니 이것을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죠. 그 미국 시장 계속 오르는 게 이게 정상이야. 그죠? 세상이 계속 오르는 시장을 정상으로 보는 것 자체가 일단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시장도 계속 오를 수는 없어요. 계속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것을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 계속 좋았던 거는 전 세계 자금이 수급이 쏠려서 그런 거죠. 워낙 이제 일본이 고금리기도 하고, 미국이 고금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이렇게 좀 경제 자체가 이렇게 재미는 없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도 자꾸 이제 자금이 쏠린 거예요. 그리고 일본의 그 낮은 금리에 여기서 대출을 받아다가 미국 시장에 투하를 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계속 올라갔던 이유는 미국 경기가 좋아서 그렇죠? 물론 뭐 그러면서 이제 뭐 인공지능 좋네 막 하면서 이제 이쪽을 막 쏠렸던 거죠. 그냥 수급이 쏠렸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일본의 이제 금리도 올라가고 그리고 엔저가 이제 엔고로 돌아섰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엔화가 빠져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딱 11일이에요. 7월 11일인데 나스닥도 정확하게 11일 날 고점 찍고 빠졌어요. 그 위로 그죠? 결국에는 미국 시장이 안 좋은 것은 물론 지금 현재는 이제 표면적인 이유는 그죠? 경기 침체 우려도 있지만 일단 많이 올랐던 또 이렇게 많이 오른 것의 이유가 됐던 수급이 빠지니까 그죠? 엔캐리 그죠? 뭐 엔화는 일부인 거고요. 그렇죠? 전 세계 자금이 이제 쏠렸다가 이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수급이 빠지면은 그죠? 물론 일부 인공지능이 좋았을 수도 있지만 지나치게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근데 이제 고점 찍고 이제 엔화가 빠지니까 강달러가 약화되니까 엔화가 엔저가 이제 바뀌니까 그 다음에 역시 이제 수급이 빠지니까 결국 같이 빠지는 거죠.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항상 수급을 더 많이 보죠. 그래서 와타나베인이 돌아가냐, 그렇죠? 엔캐리 청산, 저금리의 그 엔화죠. 일본에서 자금을 들여다가 미국 시장, 뭐 일부는 한국 시장도 들어왔겠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좀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급이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도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은 환율로 봐야 된다. 그렇죠? 라는 것입니다. 근데 뭐 그 이제 엔캐리 청산도 이제 이게 엔화절상이 이제 요거 이제 얼마나 이제 요거랑 같이 연관해서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 이제 일본도 금리를 올렸지만 갑자기 좀 최근에 일본의 엔저도 급격히 이제 좀 돌아섰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이것도 조금 약간은 반등이 나올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좀 뭐 추가 강세는 제한적일 수 있다. 아, 이번 시장에서 그 다음 주 시장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은 역시 이제 엔화도 엔달러 환율도 좀 봐야 된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요거 엔달러 환율도 주시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요거랑 같이 움직였다라는 것이고요. 뭐 여기랑 같이 엔달러 환율이랑 같이 움직인 게 또 뭐다? 당연히 니케이 이것도 이제 11일 날 고점 찍고서 그죠? 엔저로에서 그동안 막 좋았잖아요. 그죠? 수출 호황이고 좋았다가 엔저가 돌아서니까 엔고로 돌아서니까 급격히 이렇게 빠지는 모습입니다. 거기다 이제 미국이 경기 침체일 수도 있어 막 하니까 더 그런 거죠. 근데 아직까지 뭐 미국이 경기 침체라는 것은 조금은 너무나 좀 지나친 얘기인 것 같고요. 이런 수급적인 측면, 엔캐리 청산이 좀 더 영향을 끼쳤다. 와타나베 부인이 좀 더 영향을 끼쳤다. 라는 것입니다. 수급, 그렇죠? 와타나베 부인이 돌아섰다. 이건 뭐다? 수급이 빠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경기 침체 우려도 있지만 수급적인 측면이 더 강하다. 그리고 미국 시장은 너무 올랐던 게 문제다. 다시 한번 또 얘기 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나스닥이요. 아까는 나스닥 선물이고 역시 11일 날 빠졌고 그리고 기술적으로 보면 지금 이제 121선에서 왔습니다. 근데 수급이 더 빠지면 당연히 더 빠지겠죠. 수급이 빠지면 당연히 더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는 솔직히 좀 지나친 우려라고 말씀드렸고, 역시나 이제 실적이 뭐 엔비디아 뭐 얘기를 또 안 할 수 없는데 어쨌든 뭐 향후 또 전망도 일단은 좀 봐야 되고요. 지난밤에 그리고 애플은 좀 플러스였어요. 그런 점도 있었고 그래서 어제 조금은 이제 하락이 조금은 제한적이었던 것은 그나마 그 와중에서도 이제 좀 선방하는 종목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그렇다고 해서 역시 이제 실적입니다. 그죠? 여기도 실적이고 어쨌든 경기 침체 우려는 좀 지나치다. 뭐 지금 뭐 121선까지 왔습니다만 뭐 200일선에서는 좀 더 반등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미국도 이제는 금리 인하가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는 8월에 뭐 긴급 조치를 해서 저 베이비 스텝 들어갈지 아니면은 예정대로 9월까지 볼지 9월에 가면 베이비 스텝 또는 빅 스텝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금리 인하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측면은 일단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우리가 제가 이제 미국은 예단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죠? 제가 뭐 여기서 일단 뭐 200일선까지 오면은 좋긴 한데 그렇죠? 여기서 뭐 들어가라 마라 제가 얘기하진 않을 거고요.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한국 시장이 우선이다라고 할 수 있고 좀 더 우리가 더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 시장을 좀 더 선호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미국 경기 침체 우려와 우리 시장은 또 어떨까요? 당연히 이게 우리한테 더 중요하죠. 일단은 뭐 우리는 어떻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제조업, 미국이 사실 뭐 제조업이 지금 잘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게 너무 심하냐 안 심하냐 이제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7월 수출 동향을 봤을 때 7월도 14% 전년 대비 14% 증가했고 10개월째 수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우리는 수출을 먹고 사는 사람인데 우리는 당연히 아니 이러면은 그죠?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립니다. 그죠? 한국 시장이 좀 더 좋은 이유는 이런 거죠. 우리는 수출을 먹고 사는 사회인데 그런 국가 경제를 가지고 있죠. 근데 10개월째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무역 수지 좋고요. 이런 측면을 봤을 때, 그러니까 물론 뭐 미국이 경기 침체가 와가지고 막 그쪽에서 뭐 수입을 안 해주고 하면은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그거는 좀 지나친 우려다라는 말씀드리고 역시 연준의 대응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언제 뭐 8월에라도 할지 아니면 9월에
또 할지 요거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금리나 빨리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예, 우리나라는 뭐 이게 갑자기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거죠. 예, 급격하게 이게 뭐 바뀌지는 않을 거다라는 말씀드리고 예, 역시나 이제 금리 인하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이제 좋은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제가 어제도 예, 말씀드렸어요.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는데 예, 8월 2일 날 121선 오면 예, 요거는 물론 우리가 삼성전자가 이게 주력은 아닙니다만 예, 삼성전자로 충분히 볼 수 있다. 그렇죠? 왜? 실적은 계속 좋아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3분기, 그죠? 내년, 하반기 HEBM에 대한 어떤 수요, 매출도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오히려 또 기회다 라고 다시 한번 또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하방은 제한적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시면은요, 121선에서는 계속 기회가 왔어요. 그렇죠? 이번에도 당연히 뭐 우리도 월요일날 장 초반에 영향을 받겠죠. 그렇지만 미국도 아직 뭐 경기 침체는 아니고 그리고 우리도 추가 하락은 오히려 기회될 수 있다. 그래서 월요일날 장 초반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LG노텍이요. 애플은 그죠? 어제도 미국 시장 정말 하락이 좀 컸는데 애플은 2%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역시 네, 3분기 이후로 아이폰 이제 그 신형 나오죠. 네, 그러면서 이제 실적 기대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노텍도 네, 우리가 뭐 네, 앞전에서 일부 차익 실현했습니다만 오히려 121선 정도 오면 다시 한번 또 기회다. 그래서 내일 당연히 뭐 아침에 시장이 좀 더 내려오면 좀 기회다. 좀 더 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수출 잘 되고 실적 좋아지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오히려 기회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삼성 SDI도 제가 최근에 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하반기에는 2차전지도 좀 보자라고 했고, 그리고 이제 뭐 오히려 더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금액 이하에서는 오히려 그죠? 그동안 이제 기관하고 외인들이 계속 뭔가 던졌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캐즘이다 뭐다 해서 이제 던졌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지들이 던져도 지금은 자기들도 이제는 손해입니다. 그러면 던질 수 있으면 더 던져줘 봐. 제가 최근에 하는 말이 그거죠. 그럼 감사하게 받아야겠죠. 그리고 역시나 이제 그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좀 더 점점점 내려가고 해리스의 당선 가능성이 올라갈수록 여기 좀 더 탄력을 받겠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역시나 수급적인 측면에서 그동안 뭐 계속 기관 외인이 계속 던졌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뭐 캐즘도 그렇게 많이 타지도 않았었고 우리 실적도 그렇게 아주 나쁘진 않았었는데 근데 이제 제가 항상 말씀을 많이 드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잘 받아주니까 그죠? 기관하고 외인이 던져도 가격이 많이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더 던지고 그것이 계속 반복이 됐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수급이 꼬였었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좋은 종목은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목요일 금요일 기관 외인 다시 돌아오고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역시 이제 8월부터는 그렇죠? 7월까지 주가 꾹 누르더니 이제는 지들도 더 이상 뭐 누르지가 못하는 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수급도 돌아오고 있고 역시나 어쨌든 해리스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그리고 하반기에는 가성비 좋은 그런 전기차도 계속 확대가 되고 있죠. 다시 한번 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뭐 나는 뭐 트럼프고 해리스고 뭐 그런 거 신경 쓰고 싶지 않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엔터도 좋습니다. 근데 이제 엔터가 사실 여러 종목이 있지만, 그 하이브가 너무 이제 독주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다른 종목들을 좀 추천해 주기는 어렵고, 물론 다른 종목들도 뭐 JYP라든지 YG 뭐 이렇게 해서 뭐 좀 상승 추세로 돌아서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탑픽은 하이브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금요일날 하이브 2.0을 발표를 했죠. 그동안 이제 워낙 멀티 레이블 체제다 보니까 아니 이제는 다른 엔터사랑 경쟁이 아니라 하이브 내에 있는 레이블끼리 경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과열이 경쟁되면 또 뭐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뭐 기분이 나쁘고, 그죠? 예, 그럴 수도 있죠. 예, 다들 알다시피, 예, 그래서 뭐 미니진 사태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예, 이런 문제를 이제 자각을 하고, 예, 이제는 예, 그런 부분도 좀 보완을 하겠다. 라는 것이 예, 금요일 날 좀 상승할 수 있었다. 그렇죠? 시장 굉장히 안 좋았는데도 뭐 예, 반등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네, 그렇고요. 예, 그리고 역시나 제가 말씀드렸던 네, 요거는 뭐 하이브 제가 예, 리뷰 영상도 있으니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예, 하이브 내 그죠? 예, 펜, 카페, 플랫폼 있죠? 예, 요거는 뭐 위버스입니다만 위버스. 예, 요거는 디어유보다 훨씬 더 두 배, 세 배 훨씬 더 낫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내 아이돌뿐만 아니라 해외, 저 최근에는 아리아나 그란데, 굉장히 유명한 팝스타들도 많이 입점해 있습니다. 이미 뭐 하이브를 계속 기대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미국의 워낙 이쪽은 미국에 특화돼 있어요. 뭐 아시아는 당연하고 그렇죠? 전 세계 유럽, 미국 네, 좀 기대가 된다.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네, 관련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역시나 그렇죠? 뭐 이렇게 계속 뭐 뉴스는 뭐 미니지 어떻다 계속 이제 그 기자들이 계속 울고 먹죠. 그래서 악재도 계속 울고 먹다 보면 더 이상 악재로 작용하지도 않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이렇게 기관하고 외인들이 수급도 돌아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트럼프가 됐든 해리스가 됐든 뭐 이런 거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다. 그러면은 뭐 하이브 엔터가 당연히 방어주 역할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게 요약하면요. 네, 연준의 늦장 대응, 네, 제가 뭐 파월 의장을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뭐 미셸 보우만처럼 말도 안 되는, 그쵸? 아니, 맥도날드 못 먹으면 피자나 파스타 먹으면 되지. 뭐 이런 거, 이런 거는 솔직히 좀 자격이 없다라는 말씀 또 드리고요. 예, 어쨌든 여기 좀 맨날 아쉽습니다. 그죠? 인플레이션 초기에도 빨리 금리 인상을 못 하더니, 그죠? 지금은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있는데도 빨리 금리 인하를 하지 못하는 모습은 정말 좀 아쉽다. 그래서 오늘 옐런, 그린스펀이, 네, 물론 아직 이분도 살아 계세요. 많이 그립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경기 침체보다는 그쵸? 물론 이 우려가 이게 지금 경기 침체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거보다는 수급 문제. 그래서 엔캐리 청산이 좀 더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이것도 제한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뭐 우리는 한국 시장 이게 뭐 국뽕이라서가 아니라 우리 시장은 우리가 더 잘 알죠. 그래서 위험하게 잘 모르는 미지의 세계에 가서 고생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극복할 수 있고 대응할 수 있는 이 시장이 더 낫다. 그렇죠? 왜 귀중한 자산을 모르는 시장에다 그냥 딱 던져버립니까? 그래서 역시 우리가 잘 알고 대응이 가능한 한국 시장이 더 낫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황 전문 채널 웨스턴 마켓 사이트고요. 구독 알람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